구주봉 전투. 김해 구산동에는 구주봉이 있습니다. 골포국의 황씨들과 김수루가 싸운 이 구주봉 전투에 의해 김수루가 금강가야를 세우는 왕이 되는데, 이런 얘기는 사료 어느 곳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어느 전쟁사에도 기록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구주봉 전투에 대한 소설을 써봅니다. 전쟁의 결과, 전쟁에서 패하면 이기는 쪽은 점령군이 되어서 그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곳의 유민들을 대거 포로로 잡아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당나라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이기자 고구려 유민 5만 명을 태국의 북부 지방으로 이주시킨 사실을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유방은 한나라를 건국했지만 흉노족에게 매년 조공을 바쳤습니다. 공녀들도 바쳤죠. 그래서 한모제는 이러한 원한을 싣고자 젊은 장수 곽거병을 출전시켜서 흉노족을 죽이고 멀리까지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흉노족 3만 명을 포로로 잡아서 산동 지방에 거주를 시킵니다. 그중 휴저왕의 아들 이명, 그렇게 왕자지요, 잡아서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낙양의 공궐에서 말벌기 노예를 시킵니다. 유목민인 흉노족은 어릴 때부터 말과 아주 가깝게 지내죠. 그래서 말을 아주 잘 기릅니다. 휴저왕의 큰아들이 기른 말은 아주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아주 건강하고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시선을 끌었죠. 이것이 한모제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중국의 드라마에 보면은 휴저왕의 큰 아들은 중국 왕실에서 공녀로 바친 궁중에서 바친 여인이랍니다. 그러니까 한족이죠. 이 한족이 낳은 아들이다. 이런 사실을 이제 잡혀온 휴저왕의 아들이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가까이 듭니다. 가까이 드는 거예요. 근위 시위까지 시키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이제 한모제에게도 정적이 많았습니다. 한모제를 죽이려는 암살자들이 한모제를 공격할 때 이 휴저왕의 큰아들이 딱 나타나서 그 암살자들을 물리치고 한모제를 구합니다. 이러한 공로로 한모제는 휴저왕의 큰 아들, 작은 아들에게, 큰 아들은 김씨라는 성을 하사하고 이름은 일제, 둘째 아들은 김윤이라고 이름을 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모제는 김일제를 항상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래 한모제가 서기 87년에 사망을 하는데, 죽기 전에 이 한나라의 궁중은 권력 암투가 계속되었습니다. 후계를 이어야 하는 아들이 겨우 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모제는 후계자인 소제를 흉노를 물리친 공이 있는 곽거병의 아들과 김일제와 다른 또 한 명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권력 암투가 심했던 한나라는 결국에 가서는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이죠. 망국에 가는 지름길이 외척의 바로입니다. 그 외척인 왕씨들이 권세를 잡으니까 그 중에서 또 왕망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완전히 자기가 황제가 되는 겁니다. 서기 8년에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국을 건설합니다. 신은 신라할 때 신자입니다. 이 신자가 신라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세는 오래가지 못하죠. 왕망 뒤에는 바로 김일제의 후손들, 김씨들이 있죠. 산동 지방에 3만 명이 일하는 데는 그런 김씨들도 전부 다 왕망의 이 배후 세력이죠. 그런데 한나라 유방의 후손인 유수가 나중에는 광모제가 됩니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가지고 이 왕망을 죽이고 그리고 왕망편에 섰던 김씨들을 전부 다 처단하려고 합니다.
김씨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 되겠죠. 그게 서기 23년인데 그래서 이 산둥지방의 김씨들과 김일제의 후손들 그리고 김윤의 후손들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망이 죽자 그야말로 왕망편에 섰던 자들은 모두 죽여야 되죠. 그 세력을 없애버려야지만이 또 다시 유수가 나라를 세우니까 그래서 25년에 서기 25년에 나라를 세운 것이 이 후한이라고 하죠. 그리고 광모제가 되죠. 이러한 중국의 역사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김일제 후손들은 왕망을 도왔지만은 왕망이 죽으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죠. 그래서 아주 쉬운 길이 산둥지방인가 배를 타고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박동 박사님의 연구에 의하면 이 김일제 후손들이 영산강 지역으로 들어와서 나주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살기 위해서 다시 이동을 해서 왜냐하면 나주는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나라의 광모제가 쳐들어와서 또 자신들을 죽일지 모르니까 좀 더 이동을 했죠. 이동을 한 곳이 경상남도 김해 지역입니다. 이들은 약 3만 명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렇게 또 연구를 하시는 분이 약 3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전부 다 군인들이 아니고 가족들도 있겠죠. 광개토 대왕은 백제를 공격하죠. 그래서 백제의 응신왕은 쫓겨서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백성들 6만 명을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간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6만 명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이 일본 최초의 정권인 야마토 정권을 세운답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의 인구도 충분히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인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김해 지역에는 사람이 안 살았나요? 김해 지역은 골포국을 세운 황씨들의 영역이었습니다. 거기서 황씨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무리들이 김해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니까 상당한 분쟁이 있었겠죠. 3만 명이 먹고 살으려고 그러면 완전히 그 황씨들이 이 영토를 또 뺏어야 되고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순히 자기 영토를 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몇 년간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이죠. 전투에 있어서는 높은 지역에 위치한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밑에서 위로 공격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위에서 그냥 밑으로 내리 꽂으면 화살도 쏘고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형을 이용해서 골포고의 황씨들은 구지봉을 점령했습니다. 구지봉의 높이는 46m 그리고 면적은 3.7만 평 4만 평도 안 되죠. 그런 자그마한 동산인데 그래도 높은 고지에 있으니까 얼마나 전투에서 유리하겠습니까? 지형적 불리함을 생각한 김수로는 화공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렇게 구지가를 불렀습니다. 이 군가라고 합니다. 구지가가. 이 군가의 내용은 황씨들아 나와서 싸우자. 그렇지 않으면 불을 질러 죽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돼 진짜로 김수로는 불을 질렀습니다. 자, 불을 지르니까 산에 불이 올라가는 거죠. 산 위에 있던 이 황씨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혼비백산에서 흩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밑에서 대열을 갖춘 이 김수랑의 무리들은 아주 쉽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병력도 김수로 축이 서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겠죠. 왜? 이 지역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황씨들은 뭐 영토를 뺏기지 않고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신 무장 상태가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황씨들은 김수로에게 패하는 것입니다. 김수로는 이 전투의 결과로 서기 42년에 금광가야를 세웁니다.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금광가야를 세우는 것이죠. 전투에서 이기고 나라를 세우니까 이제 김씨들은 신하를 만들어서 김수로를 신화적인 인물로 만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스러운 인물이라고요. 사실은 왕망편에 섰던 흉노족으로서, 예? 김윤의 후손으로서 광무적에 쫓겨 살기 위해서 한반도로 도주를 한 흉노족입니다. 그 하늘에서, 아니 도망 온 사람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사람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이러한 역사는 뭐 어디 기록된 것이 제대로 없죠. 다만 김수로가 김해 지역에서 금강가야를 세우다. 그리고 뭐 하늘에서 내려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신화를 만들었지만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과의 전투가 있었고 그 지역 사람들은 황씨가 패해가지고, 예? 그 전쟁에서 패해서 김해 지역을 빼앗긴 것입니다. 김해 지역은 골포국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골포국의 영토는 줄어들었죠. 이게 구지봉 전투입니다. 구지봉 전투의 결과 황씨들은 패했고 그 결과 김수로는 금강가야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만 김씨들이 부르는 구지가 그 내용이 바로 구자는 거북구자입니다. 거북구자는 우리 황씨를 뜻하는 것입니다. 제 가슴에 이렇게 거북이 문양의 배지를 달고 있죠. 거북이 문양의 배지. 이것은 황씨입니다. 거북이 문양을 이렇게 보면 바로 황씨가 바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자 들어가는 지형, 구자가 들어가는 지형, 그게 김해 일대나 또는 마산 일대, 창원 일대 구자 들어가는 지형은 전부 다 골포국의 황씨들의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례도 없고 뭐 전쟁사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 얘기를 제가 나름대로 소설을 써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